제51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화당 대표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날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17%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국민보다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마음 또한 강력히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장외투쟁은 국민적 갈등만 조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와 갈등 국면으로 앞으로 2년 6개월을 지내야 한다니 참담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정치라도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 대표실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테이블에 모여서 시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당 대표는 직접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반 몰락을 하기로 작정하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특감이라고 칭하면서 여전히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환자는 고열로 쓰러져서 죽을 판인데 감기약을 만병통치 치료제라고 속이는 꼴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입니다.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신다면 민심은 제대로 폭발할 것입니다. 사회 혼란 세력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지난주 기자회견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양자택일을 하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입니까? 국민입니까? 혼란입니까? 안정입니까? 거짓입니까? 양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결단을 할 때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간보실 때가 아닙니다.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야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발 소통을 좀 하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품격적인 상식적인 정치를 합시다. 꼼수 부리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피셜 지난주 30만, 이번 주 20만, 도합 50만의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50만이면 제가 사는 분당구의 인구와 똑같은 숫자입니다. 혹자는 개혁신당을 두고 왜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민주당 성향의 방송 패널들은 이 집회가 성공하려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개혁신당은 여당의 이중대이고 국민을 배신한 정당이라는 비난의 의견도 덧붙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집회에 참여합니까? 집회 인원 선동과 동원으로 탄핵 민심이 많은 것처럼 호도해서 정권을 끌어내릴 여론을 조성하고 민주당의 집권 발판을 만들 속셈 모를 줄 아십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선고 3초 전입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실력을 과시해서 판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려는 고약한 의도. 우리가 왜 이재명 좋은 일 해줍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못났고 김 여사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그
그 어느 정당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민주정부의 집권 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세대로, 여야로, 성별로, 계층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갈라놓은 것 그새 잊으셨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집값 폭등 부동산 정책에 투기의 정석을 보여준 민주당의 위선, 월성원전 조작, 경제통계 조작, 라임 사태, 조국 사태, 단체장 성추행, 서해 공무원 피살과 은폐, 남북 사무소 폭발 등등등 양심이 있어야지요. 대체 무슨 낯으로 탄핵과 하야를 말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참여자가 많다 한들 민주당 주최의 삐뚤어진 탄핵 집회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침묵하는 유권자들 또한 이 집회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잘 알고 계실 거고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제 아무리 집회의 참여 인원을 17,000에서 30만으로 15,000에서 20만으로 뻥튀기 하고 가만히 있는 민심을 허황되게 부풀려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쁘지만 민주당도 나쁘다는 것, 주변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재명은 이 정부만큼 나쁘다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부디 민주당은 탄핵과 하야 이런 집회를 주최하기 이전에 통렬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죄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잃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독보적 1위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차지하다 보니 오만해져서 시장의 흐름을 오판하는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일할진데 정권과 정당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선거에서 이긴 집권당 혹은 제1당이 무너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민심을 잃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부회장급 인사인 DS 부문장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독보적 1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기존의 삼성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도 적당히 덮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잠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런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DS 부문장으로 부임한 전영년 부회장은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삼성의 치부를 전부 밖으로 드러내며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을 통해 반드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당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국민을 놀래킬 만큼의 변화와 혁신에 성공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혁신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봤던 건 소위 말하는 찻대기 사건 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까지 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게 유일합니다. 2004년 총선을 23일 앞두고 보수정당 사상 최초 여성 대표로 취임한 박근혜 당시 대표는 당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진 벼랑끝 상황에서 국민께 첫째, 사죄, 둘째, 쇄신, 셋째, 상생을 약속하며 단 사흘 만에 지지율을 1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80석도 힘들다던 최초의 예측을 깨고 최종적으로 121석을 획득하며 몰락하던 보수정당을 기적적으로 회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또 천막당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던 변화와 혁신은 결국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드러내야지 그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런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국민 담화 후 첫 번째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더 떨어지며 긍정평가 최저치와 부정평가 최고치를 또 한 번 동시에 경신했습니다. 진솔하게 잘했다며 자화자찬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추락해 간다면 그건 야당의 정치 공세 혹은 국민의 무지몽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에서 이 모든 사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후 내린 결론은 그간 대통령과 참모진의 상황 대처가 참 오만하고 안이하다 여겨왔는데 어쩌면 그런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 인식 자체가 안 되니 문제를 발견할 수 없고 그렇게 문제가 뭔지 모르니 혁신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 셈입니다. 어차피 지지율 올리는 걸 꼼수로 여기고 지지율 따위는 신경 안 쓴다고 하시니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 17%에 부정평가 74%, 그것도 국정 운영이 매우 잘못됐다는 극안티층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미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광판 안 보고 공만 차겠다고 하시니 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겨지면 그땐 제일 먼저 우리 개혁신당에서 제안한 4년 중임제를 위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마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서 말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곧 국민이 대통령의 진퇴에 대해서 결단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